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양지고등학교예요. 양지고등학교의 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문제를 보니까 총 2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20문제가 객관식이고요. 2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오늘 풀이는 조금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오늘 최장 시간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부분에 조금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빠르게 좀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시죠. 자, 1번 문제는 행렬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렬 A에 대해서 2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 얘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르냐? 그냥 A 성분을 다 더하고요. 거기에 2 곱해주면 됩니다. 더해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얘랑 얘랑 다 사라지거든요. 더하면. 그럼 얘만 남아요. 1 하나. 거기에 2 곱해주니까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된다? 총 2가 되더라.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으로 갑니다. 서로 다른 볼펜 3개와 노트 5개 중에서 볼펜과 노트를 각각 하나씩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볼펜 같은 경우는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3C1이 될 거고, 지금 노트는 5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5C1이 돼서 곱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15가지. 정답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은요. 순열조합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3P2 더하기 5C3 하라고 했거든요. 얘는 그냥 우리가 5C2로 가도 되죠. 그래서 3P2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2니까 6일 거고, 거기다가 5C2는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래서 10 더하기 6, 16을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고요. 얘는 지금 얘를 풀어줘야 되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형태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보기차식 형태가 나왔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찢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찢을 수 있냐면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찢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X제곱으로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요. 완전제곱식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의 완전제곱식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찢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면 됩니다. 합차로.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한번 플러스로 오고 마이너스 6. X제곱, 한번 마이너스로 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얘가 0이다. 그럼 얘 근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근은 얘가 마이너스 3 또는 2가 있고요. 여기서는 x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큰 델타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얘겠네요. 3. 제일 작은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6.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딱 하나로 떨어졌다? 그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네 두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x의 범위가 딱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한 점. 그래서 그 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우리는 찾아도, 제대로 된 걸 찾아도 나머지도 개로 우리가 해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위에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얘를 풀게 되면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얘가 그냥 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2x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이제 x가 부동 방향이 바뀌면서 4 되겠죠.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끝났어요. b가 뭐다? 이 4인 거예요. 그럼 얘를 풀면 뭐가 나오느냐?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연립부등식의 어떤 규칙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 볼게요. 얘를 풀게 되면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가 크거나 같다. a 마이너스 13보다.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작거나 같다. 맞죠? 작거나 같다 나온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3인데 바꾸면 13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다? 얘가 4라는 얘기다. 그쵸? 그럼 양변에 2를 곱해봅시다. 그럼 13 마이너스 a는 8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값은 5이고요. b 값은 4. 더하면 뭐가 될까요? 9가 되겠네요. 정답
5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6번으로 가보죠. 행렬 문제가 나왔는데 2 곱하기 1 행렬이래요. 그러니까 2행 1렬이니까 어떻게 생겨먹겠냐? A는 이렇게 생겨먹겠죠. 이런 식으로 기다랗게. 그래서 여기를 A 1행 1렬, 여기를 A 2행 1렬 이렇게 쓰겠죠. 2행 1렬이라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네 이제 행과 열의 관계식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얘네로 성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넣어보게요. 자, i에다가 1, j에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러면 2-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1 더해졌네? 그럼 0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얘 아니면 얘예요. 그쵸? 그럼 여기 봅시다. 이번엔 i에다 2 넣었어요. 4 돼요. 3을 빼죠. 그럼 1, 거기다 1 더했으니까 2가 되더라.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부등식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절대값이 하나 있는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얘는 그러면 얘 식 사이로 얘를 양쪽으로 분배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x-3이 a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a-5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 하나 풀어주고 얘 하나 풀어줄 거예요. 그럼 얘부터 풀어보면 이제 x는 어떻게 되냐면 크거나 같아요. 그쵸? 뭐보다?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얘 이 두 번째 거 얘 해보면 x 누구? x는 작거나 같아요. 그죠? 뭐보다? 넘어가면 a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가 연립이 되면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x는 a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고요. 뭐보다 크거나 같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요렇게 이제 x 범위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최소값, 최대값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얘네를 만족시키는 x가 21개가 돼야 된답니다. 정수가 21개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예를 들어 정수가 3하고 5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수직선 위에. 그러면 얘 거리차는 얼마입니까? 차이는 지금 2죠. 근데 얘랑 얘를 포함한 정수는 몇 개 있게요? 3개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가 만약에 5가 아니라 이번에는 7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차가 얼마입니까? 차는 4죠. 근데 이 안에 정수는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수 안에 정수가 21개가 있다? 혹은 뭐 A개가 있다? 라고 하면 두 수의 차가 얼마 되는 거예요? 차이는 A-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 보자. 정수 X가 21개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부터 얘까지 사이에 21개의 정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두 수의 차가 얼마가 된다? 두 수의 차는 20이 돼야겠죠. 지금 요 얘기예요, 문제 뜻이. 자,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얘네들이 정수인지 보자. A가 뭐라고 했어? A는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A 플러스 8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정수 사이에 포함해서 21개 정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얘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얼마다? 20이다라는 식을 우리가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써볼게요. 얘에서 얘 뺀 게 20이니까 A 플러스 8에서 마이너스 A 빼야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뺀 게 얼마더라? 얘가 20이더라. 자, 그러면은 얘는 2A, 얘가 이제 플러스니까 플러스 10대죠. 얘가 20이 되는 거고, 그럼 넘기면 A는 결국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우리 찾고자 하는 정답 얼마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왔어요. 보니까 지금 2차식이죠, 둘 다 2차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인데 이 x를 우리가 a라고 하고 y를 b라고 놓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돼요? 얘 인수분해 해가지고 관계식부터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딱 보니까 합차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가 0이다. 얘는 무슨 뜻이냐? x가 y일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둘 다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 풀어봐야지 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a랑 b는 둘 다 뭐라고 합니까? 즉 x랑 y는 둘 다 양수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요게 되면 x랑 y랑 부호가 다르게 되면 얘는 둘 다 양수라고 했는데 그게 성립할까요? 안 되겠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 애초에 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만 가능하겠구나 이 문제는. 그래서 x 대신에 y를 넣어주거나 y 대신에 x를 넣어주면 이 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y 대신에 x를 넣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네요. 오, 얘가 얼마더라? 10이더라. 그럼 3x제곱이 10이니까 x제곱은 얼마란 얘기예요? 나눠서 4가 된다 이거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 양수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결국 그냥 플러스 2다. 그럼 y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x랑 y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y 값도 2가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얼마다? 4.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계속해서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근을 줍니다. 한 허근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 2i래요. 그럼 우리는 얘 개수들이 실수인지 봐야겠지? 실수라고 했어요. k가 실수면 다 실수네. 그래서 다른 한 근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2i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두 근 찾았습니다. 그럼 한 근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그러면 인수 정리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두 개로 그냥 우리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지금 두 근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 얘로 만듭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얘는 x제곱 두 개 더하면 2니까 마이너스 2x 더하면 곱하면 1 플러스 4니까 5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야 두 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찾으면 되냐면 여기 앞에 1차식만 찾아주면 돼요. 왜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제곱 x가 될 거고 이 뒤에 뭐가 오니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이 찾는 방법은 여기 상수랑 비교를 합니다. 지금 얘랑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돼. 얘는 조금 번거롭긴 하다. 왜? 분수가 나오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하니까. 아니지. 얘랑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오는 수는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묶으면 k 플러스 1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얘가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 찾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식을 우리가 지금 인수분해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된다 이제? 개수 비교만 해주면 되겠다. 자, 먼저 k 값은 뭐가 나올까요? 해봐야겠지. 얘로 이용하면 되겠네. 우리 개수 비교해 봅시다.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네들이 곱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럼 이 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봅시다. x제곱이 되려면 얘랑 뭐랑 만나야 돼? 얘랑 만나야 되고 얘랑 뭐랑 만나야 되냐면 또 얘랑 만나야 되겠네요. 그쵸? 그밖에 없죠. 좋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k 플러스 1 만난 게 이게 얼마더라?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개수 비교할 겁니다.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더 이항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k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거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5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k 플러스 1이 10이 되니까 k는 뭐가 되는 거다? 9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오, k는 9구나. 하나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쉽죠? k가 9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다가 봐봐. 우리 한근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찾는 거거든, 요거. 마이너스 한근 뭐예요? 한근은 5분의 k 플러스 1이 다른 한근 알파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k가 9라고 했으니까 넣으면 5분의 10이니까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2가 되더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뭐 하랍니까? 더하랬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이런 범위 안에서 직선 x는 t와 이차함수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있대요. 자, x는 t라고 하면 얘는 직선 형태가 x축하고 평행한 게 아니라 y축과 평행한 이렇게 서 있는 녀석이에요. 그쵸? 그럼 걔가 두 이차함수가 만난다니까 결국에는 뭐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다라고 해봐야 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얘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을. 그쵸? 그럼 결국에는 한 직선, 그러니까 t라는 한 직선 안에 있는 거고 얘네들에서 거리를 구하라고 했거든. 지금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이 두 점의 y값이겠네. 그러니까 y값들, 함수값들의 차가 선분 A, B의 길이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문제 이해됐죠? 자,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얘랑 이 2차 함수에 x 대신에 t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 그 사이의 거리가 선분 AB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t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함수값이. 그러면 이제 이 사이 얘네들의 사이의 거리가 바로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는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를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땐 항상 뭘 씌워주죠? 절대값을 씌워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놓고 다른 거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항상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절대값 때문에. 그럼 우린 뭘로 해볼까? 어차피 선분 AB 사이의 길이면은 이제 하나를 빼야 되거든? 웬만하면 얘를 빼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한번 얘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얘를 뺍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5를 빼줘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선분 AB가 되는데 두 점 사이, 두 함수값 사이의 거리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뭘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을 씌워줘야지 완벽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 넘어가면서 2t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2t인데 뭐 t는 만날 게 없으니까 그대로 되고 얘는 플러스 5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더라. 여기 절대값을 씌워주죠. 그럼 우리는 2로 이제 묶을 수 있죠? 그럼 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뭘 구하라?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일단 우리가 조금 최대값, 최소값 어쨌든 지금 구하려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바꿔볼게요. 얘는 뭐가 되냐? t-3, 오 축이 3이구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데 만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선분 AB 사이의 거리가 돼요. 근데 얘가 최대값이 되려고 하려면 생각해봐요. 지금 t의 범위가 1부터 5까지야. 1에서부터 5 사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3을 넣어버리면 지금 축이 저 사이에 있으니까 넣으면은 나오는 값은 얘는 아래로 볼록해서 최소값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얘는 지금 보세요. 여기에 1을 넣든 5를 넣든 그럼 여기 제곱되면서 얘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더 작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큰 수가 된다고. 여기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제곱은 4고 5 넣어도 2제곱은 4니까 이 결과값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3이 나와요. 근데 얘를 0으로 아예 지워버리면 얘는 아예 마이너스 7만 나오니까 절대값은 7이 돼서 수가 훨씬 커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얘 최대값을 찾으려면 뭐 넣어주면 결국엔 뭐 넣어주는 거였다? 축을 넣어주는 거고 즉 여기서의 최소값이 이 문제에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 최대값은 뭐가 되느냐? t에다가 3을 넣는 거 사이에 t 3 넣고 그러면 2 곱하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죠? 그래서 14가 두 AB 점 사이 즉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죠. 자, 5개의 문자 A, B, C, D가 일렬로 배열을 이제 시킬 거예요. 근데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보세요. 지금 문제 중요한 게 또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이웃하고 B와 C가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A랑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세요 이거라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랑 첫 번째 A랑 B랑 이웃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을까? 얘는 그냥 A, B를 짝꿍 그냥 세트로 덩어리로 이렇게 지어주고 남은 C와 D와 E 얘네 네 덩어리로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 그쵸? 몇 가지입니까? 4팩. 근데 A, B가 아니라 B, A도 가능하니까 자리 바꾸는 경우 2가지. 이 몇 가지입니까? 24 곱하기 2니까 48이 돼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이번에는 B랑 C랑 이웃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B하고 C하고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주고 나머지 A 그 다음에 D, E가 있으면 똑같아요. 얘도 4팩 하나 둘 셋 네 덩어리 4팩 곱하기 자리 바꾸는 거 2. 그래서 얘네도 48가지가 됩니다. 그 96까지 쓰려고 했더니 답이 없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따로따로 경우를 구해서 더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중복되는 녀석들이 생겨요. 자, A, B만 이웃하면 돼. 야, B, C만 이웃하면 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A, B, C가 같이 이웃하고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건데 얘에서도 생기고 얘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가 중복이 돼서 빼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A, B, C가 이웃한 경우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똑같은 게.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하나를. 그럼 몇 개 있는지 볼까요? 얘는 A, B, C가 이번엔 이웃이잖아. 근데 얘는 이제 자리 바꾸지 않아. 요대로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그 이웃 그 다음 밑에 할게요. 그럼 요거랑 남는 거는 D랑 E죠? 왜 갑자기 대문자가 됐어? 어쨌든 그럼 얘는 뭡니까? 3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A, B, C가 이웃한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는 없어. 자리를 막 섞을 수는 없지만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가능해요. CBA도 셋이 이웃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근데 얘랑은 다른. 그러니까 결국엔 얘에서 뭐 해주면 됐어요? 곱하기 2 해주면 됐죠. 근데 그냥 얘도 그냥 덩어리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도 결국 3팩 곱하기 2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예요? 얘가 6가지 12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애들인데 12가지를 중복된 걸 이미 여기서 다 그러니까 여기에 12가지가 중복돼 있다는 얘기야. 1, 2번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전체 여기에서 얘를 빼주어야 딱 중복되지 않고 깔끔하게 얘 이웃하고 얘 이웃한 상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몇입니까? 96가지거든요. 그래서 96에서 11을 빼준 거, 중복된 걸 빼준 거 몇 개? 84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얘도 경우의 문제가 나왔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색칠하는 영역에다가 색칠하는 경우. 자, 이 문제는 사실 다 똑같을 거야. 그냥 지금 몇 개 영역이 5개 영역이 있는데 5가지 색깔로 칠하겠다. 다만 이웃하는 데는 같은 색은 안 된다. 중복 가능 이거거든. 중요한 건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가장 인접하는 게 많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가지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례대로 A, B, C, D로 갈 건데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 D의 몇 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D가 생각해봐요. 인접하고 있는 건 E랑 A랑 C 3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히 그냥 얘를 3개 썼으니까 얘는 2개밖에 안 되지 않나라고 2라고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다 틀린 거야. 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 왜 그러냐면 A랑 C랑 서로 인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같이 인접하고 있으면 당연히 얘는 2가지밖에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이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를 2가지로 나눠줘야 된다고 많이 했잖아요. 어떤 경우? A랑 C랑 같은 경우 하나랑 A랑 C랑 다른 경우 2가지를 좀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랑 C랑 같으면 D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3개가 될 거고 A랑 C랑 다르면 D에 올 수 있는 색깔은 2개가 될 테니까 경우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봅시다. 이번에 A랑 C랑 같대요. 그럼 D에 선택하는 게 달라지겠죠? 봅시다. 자, 그러면 선택 순서는 2부터 갑니다. 2, A, B, C, D 이렇게 갈 거예요. 자, A랑 C랑 같지 아직 1은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니까 2에 올 수 있는 색깔 몇 가지? 5가지. A도 몇 가지일까요? 얘 하나 썼으니까 4가지죠. 자, B까지는 괜찮습니다. 얘는 다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얘 몇 가지? 3가지가 올 거예요. 이제 C가 문제지. 근데 C가 A랑 어떻다 그랬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C에 올 수 있는 색깔은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A에서 쓴 색깔. 그래서 얘는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A랑 C랑 같아졌네. 그러면 D에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다? 인접하고 있는 거에 다른 색깔이 2가지고 이제 2가지만 생긴 거니까 D는
세 가지 색깔이 올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몇 가지입니까? 다 곱하면 되죠. 자, 20이고요. 얘는 9네요. 그러니까 100, 9, 28, 180까지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다고? A랑 C랑 다른 경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순서대로 갑시다. E에 올 수 있는 건 5가지고 A에 올 수 있는 거 4가지. B까지는 똑같이 갈 거야. 이제 C가 달라지죠. 원래 C에는 올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였냐면 C에는 지금 얘네들이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둘이 인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3가지 색이 왔어야 돼. 그쵸? 근데 이미 3가지 색 중에 A는 안 된다는 거잖아. 같은 색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남는 거 몇 가입니까? 2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D에는 그러면 얘네들 색깔이 다르니까 3개가 다 다르죠? 그럼 얘는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개? 2가지. 그래서 경우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얘 몇 개인지 봅시다. 자, 여기 20이고요. 얘는 6이 10이네요. 그러니까 240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2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20가지가 답이 되는 거고 정답 우리는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3번 문제를 볼게요.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형태 나왔네요. 1번과 2번 연립해서 푸는 거. 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해가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를 푸는 건 조금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해가 존재하게 만든다? 그럼 겹치는 부분을 만들게 하는 거. 근데 얘랑 사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그냥 얘의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반대가 돼 버리면, 즉 우리 얘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오히려 해를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푸는 게 더 수월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그냥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냥 풀었어도 돼. 근데 얘는 해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광범위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게 한다라고 해서 만드는 게 조금 더 문제 풀기 쉽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반대 경우니까 다 부등호를 싹 다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5x-7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k보다 작거나 같았죠? 그럼 얘의 반대 경우는 뭐냐? 크다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2x-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아지게 되면 이제 얘는 아예 상황을 우리가 뒤집어 놓은 거라서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고 이제 풀어봅시다. 1번 볼게요. 얘 어떻게 되는지. 1번을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3x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6보다. 자, 그러면은 x는 부동화 다시 바뀌고 2가 되겠네. 오케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느낌상 얘가 왠지 2보다 크다가 나와야지. 그치? 그래야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 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풀어보자고요. 자, 두 번째 이거 전개하면 6x가 커요. 뭐보다? 2k 플러스 7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6으로 나누면 x가 6분의 2k 플러스 7인데 수직선을 보자고요. 수직선을 봤을 때 자, x가 지금 2보다 크다고 했죠, 하나가. 여기가 2다고 이렇게 해보자. 2보다 x가 작네, 작아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다른 하나는 어디 쓰면 되냐면요. 여기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만날 거 아니야. 얘는 크다고 x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해, 이거. 속이 아주 그냥 텅텅 빈 깡통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과연 이 깡통 녀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거죠. 자, 이 깡통의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6분의 2k 플러스 7인데 얘가 어디까지 가도 해가 생기지 않냐면요. 자, 쫑쫑쫑쫑 가서 여기서 이제 2를 만나도 2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돼도
해가 안 생기기 때문에 6분의 2k 플러스 7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다? 2까지다.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6분의 2k 플러스 7이 2보다 일단 커야 되죠?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2보다 커야 되는데 대신에 닿아도 된다 안 된다? 되더라. 이렇게요. 양변에 6 곱해볼게요. 2k 플러스 7이 1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2k가 넘어가면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보다 큰 것 중에 2분의 5보다 큰 것 중에 자연수 뭐 있습니까? 3이 있잖아요. 정답 우리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2번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차함수가 있는데 x의 범위가 주어졌네. 야, 이거 뭡니까? 오랜만에 최소값, 최대값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제한된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린 바로 뭐 확인? 축을 확인. 얘 축 얼마? 2a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오케이, 빠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축이 2a니까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축은 지금 2a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축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지금 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있거나.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란 얘기야. 혹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쵸? 여기가 그럼 0이고 여기가 6이고. 얘는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자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하나만 구해봐도 되는데요. 먼저 만약에 지금 축이 0과 6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2a가 6보다 크다는 거니까 a가 3보다 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경우 볼게요. 그럼 0이 2a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2a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a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떠냐면 다 여기입니다, 지금. 얘 최대값, 최소값, 얘 최대값, 최소값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거는 뭘 더한 거냐면 F0과 F6, 여기도 F, 여기가 0이고 여기가 F6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하는 값이 14가 된다는 얘기지. 최대값, 최소값 더한 거, 얘 최대값, 최소값 더한 거, 결국에는 다 그냥 F0과 F6을 더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되더라? 14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0은 뭐가 될까요? F0은요, 지금 이 식에다가 0 넣은 거니까 그냥 1입니다. 자, F6은 뭐가 될까요? F6. F6은 6 넣으면은, 그게 커지겠냐? 36 마이너스 24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37이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나중에 우리가 잘 풀기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F6을 좀 써놓을게요. 또 쓸 거거든. 그래서 F6은 마이너스 24a 플러스 3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더한 게 14가 되는지 보면 되지. 그러면 더해볼게요. 마이너스 24a, 이 37에 더했으니까 38. 얘가 14. 그때 a 값이 뭔지 봅시다.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 이 마이너스 24a가 마이너스 24가 돼요.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1은요, 여기도 여기에도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축이 이 사이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거였다. 우리 확인만 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차함수가 있을 때 축이 이제 저 범위 사이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딱 범위 사이에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범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야. 최소값은 똑같을걸요? 이 사이에 있으면 최소값은 항상 뭐예요? 꼭지점이겠지. 근데 최대값이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얘가 이쪽으로, 지금 이 두 선이 범위가 약간 왼쪽으로 가 있으면 최소값은 꼭지점이지만 최대값은 F0이 될 거고요. 얘가 이쪽으로 좀 움직이면 최소값은 꼭지점의 Y값이지만 최대값은 F6이 되잖아. 맞나요? 그래서 얘를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가운데 0과 6 사이에 3이 있죠. 이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A가 어디 쪽에 있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 상황이. 2A가 0과 3 사이에 있는 거. 두 번째, 2A가 3과 6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 좀 빠르게 가야 되잖아. 지금 A의 모든 A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죠. 맞나요? 얘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냥 실수 A 값은이라고 딱 하나의 A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남은 있는 상황에서 A 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두 상황 중에 하나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풀다가 A 값이 나오죠? 범위 안에? 그러면 그냥 걔를 답 찍고 넘어가셔도 돼요. 다른 경우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A 값이 아니라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도 풀다가 그냥 딱 처음에 답이 나오면 걔 선택하고 갈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먼저 얘가 살짝 이 두 범위가 이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약간 요렇게 있는 거지, 지금. 요렇게 간 겁니다. 요런 식으로. 0과 6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면 2A가 첫 번째 이 상황이에요. 2A가 여기가 이쪽에 3이 있겠지? 여기에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3이 있을 거니까. 0과 3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얘는 약분하면 A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A 범위가. 그럼 이때 어떤 게 최소값입니까? 당연히 꼭지점의 Y값이니까 축 넣은 거. F2A가 최소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뭘까요? 어디가 최소값일까요? 얘랑 얘 중에 당연히 F6이 됩니다. 얘가 최대값이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한 게 14인 걸 식을 써면 되죠. 그랬을 때 A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더 해봅시다. 자, 일단 F2A 넣으면 여기다 X 넣으면 4A제곱, 그 다음에 2A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8A제곱이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그냥 바로. 그럼 마이너스 4A 되네, 4A제곱. 이렇게 되겠지. F2A 값이. 자, 그 다음에 F6 값 아까 우리 써놨잖아. 짜잔. 이거 더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4A 플러스 37이야. 그럼 더하면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8이 되거든요. 얘가 얼마다? 14가 돼야 됩니다. 더했을 때. 그럼 이제 이쪽을 다 이항해보자고. 뭐 남는지. 그러면은 다 이쪽 넘어가면 4A제곱 플러스 24A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와요. 얘가 0이다. 서로 약분해야겠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6이 0이 나옵니다.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쓰면 돼요? 근해 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A 값은 뭐가 나온다? 짝수 공식 쓰면 되니까 분수 필요 없겠네. 3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되겠습니까? 3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6을 또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6 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오더라. 자, 그럼 두 근 중에 한 근은 뭡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5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5인데 당연히 마이너스는 이 범위에 안 들어가겠지. 근데 이제 이거 지우고 이거 봅시다. 자, 루트 15는 얼마입니까? 얘 3.xx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직 4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쵸? 그게 3.xx거든? 거기에 마이너스 3을 더했어. 그럼 이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 0.xx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무조건. 어때요, 이 범위 안에?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들어가죠. 그래서 A 값이 그냥 얘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고요.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란 얘기예요? 3번에 있잖아요. 3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런 식이 있대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식이. 그 다음에 얘가 6x-7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립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gx도 있는데 이 2차식과 직선 똑같은 6x-7이 연립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똑같이 만드는 정수 k의 값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요. 그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얘는 결국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두 연립된 식을 찾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니까 뭘 찾습니까? 판별식을 구해요. 그 다음에 그 판별식이 그럼 어떻다는 얘기? 서로 같은데 그 판별식이 같다는 게 아니고 판별식을 했을 때 근의 개수가 같다는 거니까 판별식의 범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fx랑 저 직선부터 연립해 봅시다. 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x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7인데 마이너스 7 넘어오니까 플러스 14가 되더라. 자, 얘를 판별식 하겠습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4가 되더라. 얘는요, 전개해 볼게요.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8이 됩니다.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4인데 여러분 이거 우리 2로 묶어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2로 묶어주면 남은 게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4이기 때문에 아니죠. 10이기 때문에 3과 4가 되거든. 그래서 플러스 4 뭔 소리야? k 플러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 판별식이. 자, 그럼 써놓을게요. 중요한 건 얘니까. 지금 첫 번째 연립한 식을 우리가 판별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gx랑 판별식 하는 연립해서. 그러면 x제곱 넘어오면은 플러스 10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36에서 7이 더해지니까 플러스 43이 됩니다. 얘 판별식을 해보면요. 얘는 25 마이너스 k제곱 그냥 바로 갈게요. 플러스 9k 마이너스 43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k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묶이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k-3 곱하기 k-6으로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 얘가 중요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찾아봅시다. 얘네들이 서로 근의 개수가 같으니까 판별식의 범위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 1번 판별식과 얘가 범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시그널 개수가 2개일 때예요.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 2개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얘 뭐만 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얘도 이거고 얘도 이거라고 해주면 되거든. 맞나요? 그럼 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요. 3보다 큽니다. 그쵸? k가 3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 다음 밑에 거 해보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등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아니,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야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k가 6과 3, 해가 6과 3이니까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럼 자, 이 두 개 연립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두 개 연립했을 때 결국 만나는 범위는 요렇게 만나겠네. k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래 따라서 첫 번째 요 경우 k의 범위가 어떻게 나냐면 k는 6보다 작고요. 3보다 크다. 요렇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중근으로 가죠. 바로 판별식이 0인 경우.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얘의 근과 얘의 근 중에 같이 겹치는 애 찾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마이너스 4, 3, 3, 6이죠? 3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K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죠.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즉 허근을 가질 때 K 범위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얘도 부등호 방향을 다 뭘로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K가 몰리겠다, 그지? K가 3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얘는 또 어떻게 돼? 바뀌잖아요, 부등호가 이렇게. 얘 때 마이너스 때문에. 얘는 3과 6. 그러니까 K가 6보다 크고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아니 3이죠.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겠죠. 범위가.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연립하면 만나는 범위가 여기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K가 어떻게 되더라? K는 3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요. 그럼 각각 몇 개 있는지만 세면 되거든? K가 정수 몇 개? 여기 4와 5 2개. 여기 그냥 한 개죠. 3 하나. 여기 몇 개입니까? 여기는 마 3, 마 2, 마 1, 0, 1, 2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있다. 더하면 몇 가지죠? 9가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16번으로 가볼게요. 행렬 문제가 나왔네요. 자, 행렬 A가 성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이 A, B, C 곱해서 0이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는 다 여기 있는 애들이 0이 아니란 얘기죠. 나 조건을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A가 0이다. 요거로 이제 문제를 거의 풀 것 같긴 한데 딱 요 형태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나요? 얘는 사실 이거잖아요. A는 2AA라서 얘를 직접 제곱한 다음에 얘네랑 비교해도 됩니다만 저는요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냥 K-리미터 정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오늘은 K-리미터 정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K-리미터 정리로 가면 A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C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 뺀 거. 그러니까 AC 마이너스 B제곱 2. 얘가 0이다. 자, 근데 얘랑 같아야 되고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2A이고 얘는 0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봅시다. A 플러스 C가 2A다? 그럼 바로 나오죠. A랑 C는 어때요? 같다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AC 같으니까 여기 뭐가 돼? A가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인 거거든? 그러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 어떻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럼 A는 뭐가 될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나중에 이제 최소값 구할 때 이 B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C 대신에 A 넣을 거고 B 대신에 A 또는 마이너스 A를 넣을 수 있는데 그쵸? 반대로 하면 되잖아. 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A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거 어차피 여기다가 B 대신에 A를 넣든 마이너스 A를 넣든 결과값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너스 A냐에 따라서 축도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직접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냥 예로만 오늘 해보겠습니다. A는 B랑 같다. 결과값이 똑같아서. 그럼 이제 얘를 다시 써보면 fx는 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c가 나와요. 그럼 얘는요 축이 얼마예요 지금? 축은 마이너스 2잖아. 그쵸?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에다가 이 축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게 마이너스 6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A죠? 그럼 A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가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F-2라는 얘기겠지? 얘는 4A 플러스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a가 나오고 걔가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a는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가 2래요. 여기가 2래요. 그러면 c도 얼마다? 얘도 2가 된다는 거고 b도 얼마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 얘기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b제곱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a가 얼마다? 2다. b제곱이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 4다. c 얼마다? 2다. 다 더하시오. 8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7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야, 오히려 이렇게 경우의 수 문제가 더 반갑습니다. 워낙 지금 문제들이 조금 막 식이 엄청 많거든요, 계산이. 그래서 좀 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수학여행에 여학생 10명과 남학생 12명이 참가를 했는데 방 이제 6개,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셋, 3개 방씩 나눠서 갖는 걸로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각 방은요, 최대 4명까지 배정할 수 있대요. 그리고 6개 방에는 빈 방이 없어야 한답니다. 가득 다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얘는 막 남자 여자 있으니까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그냥 얘를 분리해 보세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여자부터 볼게요. 그러면 여자 방 배정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1호, 101호, 102호, 103호가 있잖아. 그냥 얘를 1호, 2호, 1호, 2호, 3호라고 쓸게요. 이렇게 배정되겠다. 근데 여자 몇 명이야? 10명이죠? 10명을 1호, 2호, 3호에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경우를. 빈 방은 없어야 되고요. 한 방에는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가능한 게, 예를 들어 1호에 2명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한 방에. 이거 지금 1호, 2호, 3호라고 생각하지 마봐. 생각하지 마세요. 세 개 조로 분할하는 거 생각하세요. 2명 한 조. 그 다음에 4명 한 조, 4명 한 조가 가능하죠. 분할 불배로 갑니다. 그러면 2명, 4명, 4명이면 얘네를 우리가 이렇게 넷넷으로 잘라가지고 분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얘는 일단 3팩토리얼로 분배가 가능한데 두 개가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2팩토리얼 나눈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요렇게 방을 바꿀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 있다? 3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3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계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계산할 때. 자, 그럼 3가지 갖고 갑니다. 일단은 여자 10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돼. 몇 개입니까? 10C2죠. 남은 8명 중에 4명을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두 번째 조에. 그 다음에 남은 애들은 4명 중에 4명이니까 그냥 1이겠죠. 첫 번째, 2, 4, 4로 찢어갖고 1, 2, 3호에 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몇 가지일까?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얘가 10 곱하기 9 곱하기 1을 나눠야 되니까 45.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3 곱하기, 이렇게 써놔. 여러분 다 계산하지 마. 힘들어. 이거는 8C4는 8, 7, 6, 5를 4, 3, 1로 나눈 거 아니야? 그럼 얘 8 날라가고 얘 2니까 35, 70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너무 큰 수는 이렇게 자르세요. 심지어 봐봐. 어차피 우리 약분해야 되거든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1호에 한 방에 3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남는 7명이야. 7명을 두 방으로 나누는 방법? 3, 3, 4가 있겠지. 다른 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3, 3, 4 세 조를 1, 2, 3호에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즉 3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여기 올 수 있는 몇 명? 10C3 나머지 7C3 해주면 된다는 얘기. 4C4니까 의미 없죠? 이거 몇 명이냐면 얘는 3 곱하기 10C3이 오 커지겠는데? 19, 8인데 와우 3이 1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얘 나누면 3이 되고 얘가 4가 되니까 120이 되네요. 와우. 그 다음에 곱하기 7C3 7C3은 765인데 그걸 6으로 나눴으니까 35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일단 여자들을 방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남자를 봅시다. 남자
남자는 12명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도 1호, 2호, 3호인데 얘는 200입니다. 201호, 202호, 203호 다른 방이야. 여기에 1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해보면 한 방에 4명씩이니까 하나밖에 없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남자는 그냥 꽉꽉 채워 다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냥 얘를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고 444로. 얘는 그냥 얘네 각 경우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4명을 뽑는 경우 10C4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12명이잖아. 12C4. 그럼 엄청 커지겠는데? 12C4. 나머지 8명 중에 4명 또 뽑아요. 8C4. 얘 4C4 의미 없죠. 이게 끝이에요, 남자. 그럼 몇 명입니까? 계산해 봅시다. 12, 11, 19를 4, 3, 1로 나눴어. 와우. 잠깐만. 그러면은 얘 나눠지고 여기 맞나요? 이렇게 날아가네. 그러면은 얘 남거든요. 2 또 나누면 얘가 5가 되죠. 그러면 55 곱하기 9는 뭐야? 써 그냥 55 곱하기 9라고.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여기 8C4 해줘야 돼. 8C4. 얘도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인데 얘를 4, 3, 2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럼 3이 여기 6 날라가고 얘로 날라가면 남는 건 35에 제곱이니까 곱하기니까 70이 되겠네요. 와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남자 경우예요. 55 곱하기 9 곱하기 70. 지우면 어떡하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개를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끝이에요. 아니지. 이게 A예요. 이게 A죠. 여자 배정하는 게 A. 얘가 B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55 곱하기 9 곱하기 70을 이거 두 개 더해야 되거든요. 더하는 방법은 자, 210으로 한번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얘 다시 쓰면 얘랑 곱해서 210 곱하기 45거든. 얘를 70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서 2만 써. 갖다 써. 2랑 60으로. 그래서 2 곱하면 70, 73, 210이잖아. 210 곱하기 6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210으로 묶여요.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해져야지. 그럼 뭡니까? 105죠? 105 이렇게 된다. 이게 뭡니까? B분의 A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약분을 한 게 Q분의 P라는 거지. 자, 약분하자. 약분해야 돼. 그럼 70, 30,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얘 날라가죠. 3으로. 이렇게. 그럼 얘 3 날라갈 거 또 얘도 3, 3은 9, 3, 5, 15. 그럼 또 5로 약분되잖아. 11, 5, 7에 35. 끝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다? 11분의 7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Q가 얼마야? 11이고 P가 7이라는 얘기지. 더해봅시다. 얼마일까요? 18.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네, 이제 슬슬 끝판왕 문제들이 나올 차례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이 18번입니다. 총 길이가 20m인 철사가 있는데 걔를 구부려서 다음과 같은 사다리꼴을 만든대요. 그때 AD의 길이를 우리는 A라고 놓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글씨가 좀 작네요. 먼저 AD와 BC는 평행합니다. 당연하죠. 사다리꼴이니까. 그쵸? 근데 얘랑 즉 여기랑 여기가 몇 도냐면 60도라고 했어요. 이게 엄청난 큰 힌트가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두 각이 같은 사다리꼴.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얘를 바로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요 길이와 AB와 CD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랬을 때 BC에서 AD를 뺀 게 5보다 크거나 같대요.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라 봐봐. 라도 넓이가 12루트 3m 이상이다. 제곱미터 이상이다. 얘도 두 번째 뭡니까? 부등식이 나왔죠? 그럼 결국 이 둘을 연립하게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높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이 높이를 이제 알고 싶은데 얘를 이제 우리가 h라고 놓겠습니다. 이거 알아야 넓이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보세요. 얘는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이 삼각형이 뭐가 돼? 직각삼각형이 되죠? 근데 특수각이 나왔죠? 그래서 해변을 h에 대한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루트 3분의 h가 되겠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럼 여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2h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거 유리화 안 하고 합니다. 어차피 다 계산이 될 거니까 유리화 하지 말고 해봅시다. 자, 여기는 뭐가 돼? 그럼 여기 똑같잖아. 루트 3분의 2h. 그럼 마찬가지로 요렇게 수선을 내려도 여기도 루트 3분의 여기도 h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모양은 아닌 것 같아도 등변사다리 꼴이에요. 조건 보니까. 여긴 뭐가 됩니까? a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AB랑 DC랑 AD랑 BC랑 더해서 그게 얼마다? 2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A랑 H의 관계식을 하나 찾을 겁니다. 가봅니다. 자, 다 더할 거야, 모든 변을. 그럼 2A 플러스 이거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6H인가요? 그렇지, 6H. 얘가 뭐가 됩니까? 20이 됩니다. 6H는 이거 큰일 났네. 6H는 20-2A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H 아니지. 6H가 아니라 뭡니까? 루트 3분의 6H지. 깜짝 놀랐네요. 얘가 20-2H가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양변에 뭘 곱해주면 H만 구할 수 있어? 여기다가 6분의 루트 3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도 6분의 루트 3을 곱해줘야죠. 맞나요? 그럼 뭐가 되냐면, 자, 봐봐. 얘는 이렇게 묶일 수 있죠? 2로 묶고 10-a라고 했으니까 얘랑 6분의 루트 3이 곱해졌다. 그럼 샥샥 날아가면서 3분의 루트 3 10-a가 나오더라. 근데 여러분 이거 약분 또 되거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우리 최대한 간단하게 가자. 루트 3분의 10-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유리화를 왜 반대로 가고 있어? 자, 그래서 이거 써놓을 거예요. h가 뭔지. h는 루트 3분의 10-a라는 거. 요게 a랑 h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 가지고 부등식으로 가야겠지. 풀러. 자, BC에서 AD를 뺐어요. 그럼 AA 빠지니까 요 두 개 남은 거 아니야. 루트 3분의 2H가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H는 어떻게 하면 되냐? H는 2분의 루트 3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H가 2분의 루트 3 2분의 5 루트 3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H가 얘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겠네. 루트 3분의 10-a가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얘가 뭐가 되더라? 얘가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된다. 그럼 일단 양변에 2 루트 3을 곱해 볼까요? 2 루트 3을 다 곱해 봅시다. 그럼 얘는 20-2a가 될 거고, 지금 다 2 루트 3을 곱한 거예요, 양변에.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3이 곱해지니까 15가 되겠네. 그래서 넘어가면 2a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와요. 여기 다해서 a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것만 보고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2번 찍고 가도 됩니다. 봐봐, 다른 건 다시 2분의 5가 없거든. 물론 연립해서 다른 범위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유력하잖아요, 2번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또 라도 봐야겠죠, 이제.
봅니다. 나는 뭐라고 했냐면 넓이가 11루트 3 이상이라고 했어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서다리꼴 넓이 알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 2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더하면 뭐가 될까요? 2a 플러스 루트 3분의 2h 곱하기 h가 얼마다? 12루트 3이다. 그럼 양변에 우리 2 지워줄게요. 2 곱해서 그러면 24루트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2a랑 얘랑 더할 건데 루트 3분의 2h 찾아야겠지. 루트 3분의 2h가 뭘까? 그러면 루트 3분의 해보면 되잖아. 여기다 2h면은 뭡니까? 루트 3분의 20-2a잖아. 얘는 이렇게 되면 3분의 20-2a가 된다. 뭐가요? 2h가요. 아니죠. 요거 전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2a 플러스 얘는 뭐가 될 것이냐. 그럼 얘는 3분의 6a 플러스 20-2a니까 얘는 3분의 4a 플러스 20이 돼서 여기까지가 3분의 4a 플러스 20이라는 거고 h를 더 곱해줄 거야. 와, 돌겠네요. 3분의 4a 맞아요? 플러스 20? 여기에다 뭐 곱한다고? 요것도 곱한다고. 곱해봅시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요렇게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24루트 3보다 어떻게 된다고?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3루트 3에 3분의 얘는 약분하면 묶으면 4a 플러스 5가 되고 여기다가 뭐 곱한 거예요? 10-a 곱한 거. 얘가 24루트 3이라고 하니까 크다 같다니까 양변에 3루트 3을 곱하면 얘는 사라지고요. 3루트 3을 곱하면 얘가 뭐가 돼요? 3, 4, 12에 3, 6, 72. 72에다가 3을 곱하면 3, 2, 6, 3, 7에 21. 216이 됩니다. 얘가 216이 된다. 그럼 4로 약분이 될걸? 4로 약분하면 얘 얼마 됩니까? 4, 5, 20, 4, 4, 16. 5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 나왔네요, 이제. 여러분. 자, 그럼 얘 전개해보자. 괜찮아, 재밌어. 자, 그럼 이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여기 마이너스 빼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10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뀌겠지.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얘가 곱해지면서 요렇게 바뀌지 않나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그럼 이거 해보면 이제 좀 쉬워지겠네.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곱하면 마이너스 50이 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54가 넘어와야 되잖아요. 넘어오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a-4 곱하기 a-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때요? 이거 두 개 이제 연립하면 뭐라 그랬어? 이게 나오잖아요. 연립하면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아니지 1보다 왜 마이너스 1이 나왔니?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잖아. 그래서 정답 우리가 몇 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얘도 끝판왕 문제들 중에 하나겠죠. 다항식 4차식이 있습니다. fx가. 얘 최고차항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실수인 두 다항식 gx랑 fx가 있대요. 얘 최고차항의 개수는 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가나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나중에 g1 플러스 ab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fx 이 값 개수들과 뭐 최소한 gx 정도의 식은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자, 먼저 봅시다.
방정식 fx 0의 얘는 실근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 허근이라는 얘기고. 그죠? 그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겠지. fx 얘가요. 실근이 없대요. 그 다음에 fx는 두 당식 gx랑 fx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fx는 이런 얘기 될 거 아니야. fx는 뭐 gx랑 hx 인수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돼 있겠네요,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요, 여기서 우리 지금 gx랑 hx가 몇 차식인지가 안 나왔잖아, 문제에서.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만 나왔지. 근데 몇 차식인지를 여기서 정보를 줍니다. 자, 뭐냐면요. fx를 지금 gx로 나눈 나머지가 1차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가 1차식이라는 건 일단 gx가 얼마라는 거야? 2차식이라는 거야, 얘가. 그래야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1차식이 나오겠죠. 근데 일단 hx랑 얘네들이 곱해져서 얘가 되려면 4차식이 되려면 hx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의 조건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2차식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gx가 예를 들어 hx는 봐봐. hx는 지금 gx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몫이 있겠죠, 일단. 근데 몫은 아마 상수 나올 것 같은데 몫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봐. 둘이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같으니까 어차피 q는 뭐야? 그냥 1이 될 거 아니에요, 나누는 수는. 그래서 hx는 gx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gx를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hx는 이 gx에다가 얘 그냥 더한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m-5x 플러스 n-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쵸? hx는 얘에다가 이거 더한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fx가 이 두 2차식의 곱으로 나타날 테니까 우리 뭐 이용하면 됩니까? 계수 비교 이용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과 얘요. x제곱 플러스, 그냥 우리 원래 중괄호 써야 되는데 소괄호로 그냥 갈게요. 이해해 주세요. 플러스 n-2 이렇게 된다. 근데 fx는 뭐예요? 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정보 뭐 있을까? 얘랑 얘랑 곱해서 뭐가 되더라? 8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야, 얘하고 얘가 곱했어. 그럼 n제곱 마이너스 2n이잖아. 얘가 8이라고요. 그러면 이항시켰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면서 0이 되겠지. 그 n값 나온다니까? n값 뭐가 나와요? n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선생님, 그럼 n이 4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다 해가지고 막 풀어야 되나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나 다행히게도 가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네도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 상수가 마이너스가 오면 우리 무조건 판별식이 뭐가 돼 있게 돼 있어요? 양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니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결국에는 앞에 마이너스 음수가 붙어야 돼서 음수랑 음수 만나면 플러스가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지게 되죠. 그럼 근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n이 뭐라는 것만 알 수 있어? 4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이거. 지금 n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4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자, gx는 얼마야? gx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라는 거. 근데 n이 얼마였어? 4라는 거 적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hx는 x제곱 플러스 m-5x
그 다음에 플러스 n-2니까 그냥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갑시다. 자, n4라는 거 찾았고. 그럼 우리 이제 n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n만 찾으면 결국에는 a, b 값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 또 힌트가 뭐냐면, 다행히도 같은 미지수가 두 개를 줬네요. 같은 미지수를. 그러니까 저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x세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이용해서 m값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먼저 x세제곱의 개수가 a예요. 그쵸? 여기 세제곱에 어떻게 하면 나오지? 얘랑 만나고, 그죠? 얘랑 만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결국 얘랑 더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m-5 얘가 x제곱의 개수가 되거든요.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m-5가 a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x개수로 갑니다. 자, a-3x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도 얘랑, 이제 이번에는 얘랑 만나야 되잖아. 근데 얘가 뭐였어? 아까 얘 2잖아요. 얘는 뭐예요? 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의 개수는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나면 되거든. 그러니까 해봅시다. 얘랑 만나면 2m이 되고, 얘랑 만나면 플러스 4m 마이너스 20 됩니다. 요게 x의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즉 얘랑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a-3이 뭐다? 6m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6m 마이너스 17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얘도 a고 얘도 a잖아요. 그러니까 두 식이 어떻던 거야? 같다는 거거든. 2m-5랑.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n값 찾을 수 있지. 넘겨 4m이 되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17이 되니까 마이너스 5를 만나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m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3이라는 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m이 3이라는 건 a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제? m 3 넣으면 6-5니까 a는 1이 된다는 얘기지. 와우. 됐나요? a가 1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힘들었다. 자, 일단은 적을게요. 자, m은 얼마였어? 3이었고, 자, a 값은 나왔죠? 1이라는 거. 그쵸? 오케이. 그럼 또 어디부터 가냐면 여기서 다시 가야 돼. 자, m이 3이니까 여기 3x고,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된다. 이렇게. 그럼 이걸로 우리 뭐 하려고? b 찾으려고요. b는 뭐니까? x제곱의 개수니까. x제곱의 개수 찾아봅시다. bx제곱. 얘는 뭐랑 같은지. 얘랑 만나야 되죠? 그러면 2x랑, 그 다음에 또 뭐랑 만나야 돼요? 얘랑 만나야 되죠? 플러스 4랑. 얘랑도 만나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6. 얘네가 x개수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0이거든. 그러니까 b가 뭐라는 거야? b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마지막은 뭐 찾아요? 그러면 우리 AB 찾았으니까 G1 값 찾을 건데, 여러분 GX가 뭐였냐면 얘였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얘가 GX예요.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GX라고 넣을 수 있고요.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건 G1 값이잖아. 1 넣으면 다 뭐가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8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 8 더하기 1 얘 구하라. b는 0이니까. 얼마입니까? 9가 되겠죠. 하나 해결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객관식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가볼게요.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있다라고 합니다.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할 거고 얘는 위로 블록한다는 얘기겠지. 자, 거기서 y는 fx 그래프와 직선 y는 ex, 얘네가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와 Q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나를 보니까 똑같이 y는 ex가 나오거든요. 근데 gx랑 이제 y는 ex랑 연립을 했더니 얘네들이 P라는
여기 위, 아까 만났던 P, 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요. 그럼 얘를, 그리고 또 다 볼게요, 다. 다를 보니까 PQ의 X좌표가 모두 양수라고 합니다. 그 얘는 지금 느낌적으로 봤을 때 1사분면에 다 지금 PQ 다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좌표를 그려보고 일단 y는 2x라는 직선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아마 2x니까 기울기가 2인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y는 2x라는 직선인데 얘랑 일단은 우리 fx가 두 점에서 만나요. 기울기가 그 최고차의 개수가 2인. 그럼 아래로 볼록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게 fx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어떤 gx가 또 어디서 만나요? 여기가 p라고 하고 여기가 q라고 하면 요 한 점에서 gx도 이 한 점을 만나면서 이 그래프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g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좀 더 fx보다 넓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요게 이제 gx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PQ를 가지고 그 다음에 라를 봐야 되는데 Q의 좌표보다 P의 좌표가 작다니까 이거 맞죠 이거? 그리고 5 여기를 원점 5라고 하면 OP의 길이의 2배를 한 게 PQ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봐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X값들 나오잖아, X값들. 근데 그랬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요. 그죠? 하나, 두 개. 그럼 얘네가 어쨌든 닮음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1대 3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1대 2니까 결국 1대 3이잖아, 전체는. 그럼 얘도 1대 3이에요. 그럼 우리가 P점의 X값을 만약에 K라고 놓는다고 하면 Q점의 X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3K가 된다는 얘기고. 자, K와 3K는 fx와 y는 2x가 연립했을 때에 뭐가 됩니까? 두 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2 그리고 두 근이 k랑 마이너스 3k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x-k 곱하기 x-3k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니죠. fx가 아니라 얘는 뭐다? fx랑 얘랑 연립한 거니까 fx-2x가요. 맞나요? 이거 빼면 안 돼요. 빼먹으면 절대 안 돼. 자, 그러면 fx는 뭐가 되느냐? 다시 얘를 넘겨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x-k 곱하기 x-3k 곱해진 거에 플러스 2x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fx가 되더라. 자, 그럼 얘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 한번 해보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8kx가 되겠네. 그리고 두 개 곱하면 3k제곱인가? 거기에 2 곱했으니까 플러스 6k제곱. 거기에 2x 더한 거. 자, 그 다음에는 gx랑 y는 2x가 연립된 거를 한번 보자고요. gx 마이너스 2x가 뭐가 돼요? 얘는 여기 P라는 점 하나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이 P 하나만 있다는 거죠. K 하나. K 하나만 근을 갖는다는 중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gx는 다시 넘겨주면 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x가 되더라. 그럼 얘 전개 한번 해보면 얘도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kx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2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x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fx랑 gx를 k 하나 미지수 두고서는 2차 방정식으로 2차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보니까 fx 플러스 gx 한 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해가 모든 실수랍니다. 그때 뭐 찾은 거예요? P의 X좌표면 K잖아. K의 최대값을 구하라. 문제가 됐겠지. 그럼 우리는 이제 fx랑 gx 더해주거든요. 결국 얘랑 얘랑 더해지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더해봅시다. fx랑 gx랑 더하면 뭐가 되는지.
fx 더하기 gx를 하면 얘는요 요거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써봐 일단. 2x제곱 마이너스 8kx 다 써봐. 플러스 6k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얘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x가 되더라. 그럼 우리는 얘네 정리하면 되거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등식이. 그럼 이거 얘 정리해보면 얘 만나서 x제곱만 남을 거고, 자, 얘 4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6kx가 되겠지. 그럼 4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공통인수는 2로 뺄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로 한번 빼보자. 그럼 여기는 3k만 남을 거고 얘는 4였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 뭐 있습니까? 5k의 제곱만 남겠죠. 다 지워지고 얘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다? fx 플러스 gx. 자,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얘는 일단 그래프가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모든 실수래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아니야. 얘가 요렇게 그려지면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면 모든 실수를 갖겠죠. x축이 이 그래프와 만남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얘는 결국 판별식으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식이 모든 실수가 된다고 해가. 됐나요? 자, 그럼 얘 판별식 가야겠지. 판별식 갑시다. 얘 판별식은 뭐가 되냐? 얘 판별식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거 지금 짝수공식 가능하잖아. 얘는요 이거 제곱한 거 3k-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k 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이거 풀어주면 이제 k 범위 나오거든. 최대값 구할 수 있어. 자, 가보자. 그럼 얘는 전개 또 해보면 9k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가 되겠죠. 플러스 4 여기에 마이너스 5k 제곱을 뺀 거, 그러니까 더한 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일단 정리하면 또 얘는 만나서 4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럼 4로 다 약분을 시켜주면 최종적으로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얘 근을 알아야 가 인수분해가 되면은 범위가 바로 나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이용해요? 근을 구해서 인수정리로 이용해줘야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럼 근을 찾아야 되는데 근 찾아볼게요. 그러면 근의 공식 써야겠지? 그래서 k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9고요. 거기서 4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근이 하나는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고 하나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얘로 이제 우리가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k의 범위는 얘 더 큰 거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죠.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k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얘가 되겠죠. 있나요? 보기에 3번이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단답형 문제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행렬 문제네요. 행렬 A가 이렇게 줬어요. 줬을 때 A 제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 바로 그냥 제곱해보죠. 뭐가 되는지. 자, 1, 2, 0, 1. 얘 제곱할게요. 1, 2, 0, 1. 그럼 얘는 따당 되니까 여기 1이고 따당이니까 이렇게 씁시다. 2 플러스 2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 따당 하면 0이 되고요. 여기는 따당 1이 됩니다.
얘도 이제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a제곱은 일단 뭐다? 요렇게 된다. 문제 답을 쓸 때는 여기 4라고 써줘야겠죠. 4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뭘 찾으라고 했냐면 a 10제곱을 찾으라고 했어. 걔의 모든 성분을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a제곱 그러니까 1, 2 플러스 2, 0, 1에서 얘 하나만 더 곱해볼게요. 그럼 a 세제곱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느냐? 따당이니까 1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중요하겠지, 여기가. 따당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네.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잖아. 얘가 뭐였죠? a 세제곱이. 그럼 규칙상 얘는 아까 2 곱하기 2였고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결국 이 지수만큼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2에다가. 그럼 a 10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a 10제곱은 나왔죠 이제. 1, 1, 0 여기가 어떻게 되더라?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20 더하기 2니까 22. 22가 2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이차함수 fx랑 gx가 있대요. 걔네가 가나다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함수들일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가를 볼게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 원점이죠. 0,0 원점에서만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그 사평면이 있을 때 얘는 요거 아니면 요거란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x축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꼭지점이 원점이라는 얘기지. 맞나요? 그래서 fx를 우리 식을 쓸 수 있어요. 얘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점이 꼭지점이라는 얘기니까 요렇게 아주 기초 형태인 이차함수 꼴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fx의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fx랑 gx랑 더했더니 그거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해가 뭐라고 나왔냐면 해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얘가 2차식이고 2차식이어서 이 식이 2차식이 된다라고 하면 해는 절대 이렇게 하나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fx랑 gx를 더한 이 함수가 몇 차식이 돼야 된다? 얘가 해가 하나 나왔죠? 얘가 1차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x제곱항을 날려줘야 된다는 얘기네, 더했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서 gx의 형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gx는 일단 x제곱항을 날려야 되니까 반대부 -a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모르니까 bx 플러스 c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해가 3이라는 거, 해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fx랑 gx랑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fx 더하기 gx는요 지금 얘만 남잖아요. 그쵸? 얘의 해가 결국엔 3이란 얘기거든. 그치? 3이에요 얘가. 그럼 해가 3이라는 얘기는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그 식이 뭐가 된다? 방정식이 0이 된다라는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x 대신에 3을 넣으면 3b 플러스 c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c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c는 마이너스 3b라는 걸 하나 찾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 적어 놓을게요. 야, c는 마이너스 3b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나 조건으로 찾은 게 c가 마이너스 3b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gx의 형태를 좀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다로 가볼게요. 다는 fx랑 gx를 이번에 뺀 거야.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2ax제곱 그죠?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근데 c가 뭐라고 했냐면 3b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b라고 여기가 플러스 3b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좋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좀 이게 뭔 뜻인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fx-gx는 요 2차식인데 얘가요. 지금 여기 fe-ge는 x 대신에 2를 넣은 거야. 그치?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의 그 값보다 얘가 작거나 같다라는 건 얘가 말하는 바가 무슨 의미냐.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 뭐가 되더라? 최대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최대값이구나. 자, 이 2차식이 여기다가 x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의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요 말이.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먼저 뭐라 찾을 수 있어? 2a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구나라는 걸 하나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결국 x2가 축이라는 거잖아. 축. 2라는 축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그럼 이 축을 이용하는 거 우리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얘에서 우리 축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 공식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축은 어떻게 되냐? 지금 요 식이에요. fx-gx의 축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해보면 사라져 4a분의 b가 나오겠네. 얘가 얼마인 거다? 축이 2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지. 뭡니까? b는 8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얘도 좀 적어 놓자고 우리. b는 8a고 일단 a는 어떻다? 0보다 작다. 이 세 가지 조건 좀 적어 놓읍시다. 얘도 조금 체크해 놓을게요. 중요하니까. 자, 요렇게. 자,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gx라는 요 녀석을 좀 바꿀 수 있어, 식을 이제. a에 대한 식으로 깔끔하게. 자, b는 8a였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8ax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3b인데 b가 8a거든요? 그러면 c는 이 b 대신에 얘 대입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4a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4a다라고 해서 우리가 gx의 형태를 좀 찾아냈습니다, 지금. 맞나요? 됐어. 자, 그러면 fx 찾았고 gx 형태 찾았어, 지금. a는 아직 못 찾았잖아. 그럼 이제 a를 찾으러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갑니다. x에 대한 방정식 fx에다가 k, 어떤 k를 뺐어요. 상수를. 정수네, 정수를 뺐어요. gx에다가도 k를 뺐어요. 그걸 곱한 게 0이다라는 이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사실 우리가 조금 뭐 판별식으로 가볼 수도 있겠지만 얘 그래프로 좀 볼 수도 있거든요. fx-k라는 거는 결국 지금 fx랑 k랑 연립한 거고요. 그쵸? 쟤는. 그 다음에 gx-k라는 것도 결국 gx랑 k랑 연립한 거거든. 그러니까 fx랑 y는 k라는 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잖아요. 연립하게 되면. 근데 걔가 지금 어떻대? 시근이 없다라는 건 fx랑 k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gx도 k랑 어떻다? 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러면 fx는 a가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fx 위로 볼록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fx라고 하자. 그리고 gx는 지금 얘가 축이 4니까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있어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얘가 gx가 된다고. 그랬을 때 y는 k라는 어떠한 직선, 그 직선이 이 두 개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어떻게 돼 있다? 정수 k가 요렇게 지나가야, 요 두 그래프 사이를 지나가야, 얘 만난다.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가야 실근이 안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 우리 얘네 이 k가 이 두 그래프의 꼭지점 사이에 놓여 있으면, 그 사이에 놓여 있으면 얘는 어떻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y값, 그죠? 걔네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그걸 찾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먼저, 자, fx의 꼭지점의 y값은 뭡니까? fx의 꼭지점은
꼭지점 어떻게 해? 꼭지점 0,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이에요. y값이. 자, 근데 gx의 꼭지점 찾아야 돼. gx의 꼭지점은 어떻게 될까? 얘는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축이 4입니다. 그러니까 4, 이제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y값 찾으려면. 그럼 4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6a 플러스 4, 8, 32니까 3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만나서 마이너스 40a랑 32a니까 여기 마이너스 8a가 남아요. 이게 gx의 꼭지점이 됩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a가 지금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잖아. 마이너스 8a는 0보다 크죠. 그래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a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맞나요? 이렇게 반대로 그리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8a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0보다는 커야 되는 게 이 k의 범위인 거예요. 시그널 만들지 않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k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7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수직선으로 보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a가 있는데 지금 요렇게 근이 있는 거야. 해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라고요? 이게 6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가 돼야 된다고. 그럼 다시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1, 2, 3, 4, 5, 6, 7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결국 이 마이너스 8a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7과 8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맞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맨날 했던 거 있잖아. 과연 이게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자, 마이너스 8a는 일단 7과 8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근데 보세요. 얘가 이제 그럼 닿는지 안 닿는지를 확인해야지. 이 마이너스 8a가 7에 닿았어. 그럼 그랬을 때 이 정수 7개 되나요? 안 돼요. 얘가 포함이 안 되니까 6개입니다. 그래서 7하고는 닿으면 안 되지만 8하고 닿아도 얘는 포함을 어차피 안 시키니까 7개가 되죠. 그래서 얘는 닿아도 된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8a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값의 범위 한번 나온 김에 해보자. 자, a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마이너스 8을 다 양변에 나눠줄 거니까 부등호 범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8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맞나요? 적어 놓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a 범위. 와, 이거 해야 될 거 많네. a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7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f1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f1, fx 어딨니? 얘잖아요. 여기 x 대신에 1 넣어보자고. 그럼 결국 뭐가 돼? 얘 그냥 a예요. 자,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구하면 돼요? 우리 지금 딱 구해놨잖아, 얘. 얘가 범위가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8분의 7보다는 작더라. 이게 1번 문제 답입니다. 됐죠? 자, 그럼 2번으로 갈게. 야, 2번은 이건 또 뭐야? F4 플러스 G4의 최소값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fx 플러스 gx에다가 사는 거잖아, x 대신에.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써놓은 이유가 있다니까. fx 플러스 gx가 뭐였어? 얘였잖아요. 근데 얘 아까 뭐였어요? b가 8a이고 c는 뭐였지? 마이너스 24였나? 얘 마이너스 24a.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요. 8a 마이너스 24a가 돼요. 이렇게. fx 플러스 gx는. 근데 뭘 넣으라고 했냐면 4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x 대신에. 여기 x가 있지? x 있어요. x에 4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4, 8, 32a 마이너스 24a가 되잖아. 얘는 뭐가 되더라? 8a가 되더라. 즉 8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마지막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8a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지금 a값 여기 범위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8만 곱해주면 돼, 양변에 다. 그럼 8a의 범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 답 여기다 쓰겠습니다. 8a는요
8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7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값이네. 가장 작은 8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이 가장 작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8이라고 적어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지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뒤에 가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끝판왕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양지고가 워낙 어려운 학교로 좀 유명합니다. 선생님들도 너희 쉽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어렵고 어려운 문제들만 내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 거라는 생각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지고도 역시 어떤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 푸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